수술을 하기 좋은 사람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을 많이 댕겨. 재수술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솔직히는. 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전문의 신인수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이것만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안면거상이라고 하면 통상은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팔 콧망울 살짝 위 이 정도부터 해서 되게 저희가 당기는 방향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통상은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도 어느 정도 처지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할 때 이 부분을 좀 당기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정도까지. 안면거상술하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 요런 데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안검 수술이나 뭐 중안면부 고상술 뭐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고, 눈이 이제 눈썹 있는 데가 좀 나이 들면 처지면서 요런 데 이제 처지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시는 거는 이마 고상술 해야 돼서 요 부분을 당긴다고 보시면 거의 맞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개는 스마스층을 들어서 이제 당기는 위치가 눈가부터 턱 라인 사이를 절개를 해서 통상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거의 맞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효과는 얼마 정도 가나요? 동안 성형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리프팅 수술,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고 안면거상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통상을 저희가 이제 보는 건 대개 한 5년에서 10년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개개인마다 뭐 피부 탄력이나 처짐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처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수술할 수 있나요? 재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재수술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수술하는 분이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 이제 수술하는 분의 노력과 스킬이 더 필요하다. 근데 통상은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까지는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막 중간중간 막 손을 너무 많이 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힘들긴 힘들어요. 안면거상술의 핵심은 스마스를 정확히 당기는 거에 있는데, 이게 수술을 많이 하면은 이미 그 안쪽에 이제 잘 늘어나지 않는 섬유 조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흉살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근데 흉살의 특징이 잘 늘어나진 않는데 잘 찢어져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꽤 어려운 수술이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죠. 이런 환자분들이 참 수술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환자분들이 참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수술 부위든 마찬가지인데 수술을 하기 좋은 사람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기 안 좋은 경우가 손을 많이 댕겨. 어쨌건 모든 시술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아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뭔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가 기본적으로 좀 안 좋고요. 피부가 너무 얇거나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안 좋고,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은 이미 생긴 주름이나 이런 게 잘 안 펴져요.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에 생긴 이런 이제 깊은 주름이라든가 잔주름은 위치가 변할 뿐이지 이게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안의 조직도 단단한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당겨지는 양 자체가 적은 경우가 좀 많고, 얇으신 분들은 잘 당겨지기는 하는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박리본 피부가 정말 종이잔처럼 얇다 보니까 혈액순환으로 인한 이 피부 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더 있고, 그러고 이제 피부가 얇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작업한 것이 겉으로 많이 반영이 돼요. 꿰매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당겨놨으니까 조금 우른 부분도 생기고, 그게 물론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초기에는 되게 많이 좀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고요. 피부가 약하신 얇은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안의 조직도 얇아서 저희가 당길 때 조직에 손상이 와서 좀 잘 찢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당기는 양을 많이 충분하게 못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문제기는 하긴 한데 어쨌건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더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추천을 수술 효과가 좋으신 분이네요. 어떤 분들이 수술 효과가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 많이 안 대고, 그러니까 전에 시술을 많이 안 하시고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고, 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리프팅의 개념이 볼록한 부분의 볼륨은 좀 제거를 하고 꺼진 부분은 좀 채워주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기는데, 볼륨의 갭이 크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꺼진 부분과 볼록한 부분의 볼륨의 갭이 크지 않은 분들이 좀 더 효과가 좋죠, 해보면은. 네. 원장님이 이제 오늘 우리 네. 그거 안면 거상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의사마다 성향의 차이인데, 모든 수술을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수술은 이런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수술을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복 기간 동안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 뭐 혹시나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게 됐을 때에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재수술을 할 수는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솔직히는. 상담할 때 항상 그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다 잘 되고 너무 깔끔하게 잘 돼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이런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수술을 하면 할수록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해서 내가 좋아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이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혹은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저울질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수술은 없고, 특히 안면거상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남는 피부나 남는 조직을 땡기거나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술에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본인이 그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내가 요만큼의 이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본인이 이제 수술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의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나는 이걸 위해서 이걸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